안녕하세요. 용산 이만수입니다. 부동산 투자, 재개발, 정비 사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수억 아니 수천만 원도 없는데 무슨 재개발 투자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자제분들이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할 때 조그만 아파트나 빌라를 사줄 수도 있고, 또한 현재 집에서 좀 더 큰 집으로, 아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 즉 전문적으로 갈아타기를 할 때 오늘 저하고 한 이야기가 단연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비 사업이 뭔지, 그리고 정비 사업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 정도, 그리고 재개발 정비사업 진행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이 정도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어렵죠. 뭐 쉽게 표현하자면 낡은 집을 헐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사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정비사업에는 그럼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 등이 있는데요. 부동산 특히 재개발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정말 힘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최대한 쉬운 용어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 보세요. 우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서울의 남산 밑에 뭐 해방촌이라고 있고, 또 서울역 뒤쪽 구릉지 등의 달동네라든지 쪽방촌, 판자촌 등이 밀집한 지역들이 많은데요. 이런 지역들은 자체적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라 국가에서 수용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단독, 다가구, 빌라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재개발 사업이고,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이 재건축 사업이고, 또 이러한 사업들은 규모가 크고 오래 걸리니까 좀 더 적게 하자는 게 소규모 정비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용어조차 구별 못하고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단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이 두 용어만큼은 확실하게 구분 짓고 알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결국 이 정비 사업은 사업 대상이라든지 기반 시설이라든지, 또 이런 조합원 자격이라든지 초과이익 한수제, 이걸 대상으로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하고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재개발은 단독 빌라들이 밀집한 지역에 하는 거고, 재건축은 아파트고, 또 도로나 공원이나 상하수도 같은 것, 그런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열악한 거 재개발, 또 이게 도로나 이런 건 잘 돼 있잖아요. 양호한 것은 재건축. 또 전문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조합은 자격이 있는데, 토지나 건축물이나 이런 하나씩 가져 있어도 되고, 또 그 재건축은 둘 다 토지 및 건축물을 가져 있어야 되고, 초과이익 한수제는 재건축에만 해당되고, 이 정도 구별하시면 재개발, 재건축은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정비 사업은 이런 정비 사업은 집장사들이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그 면적이 넓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한다는 것만 다를 뿐,
오래된 집을 헐고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은 똑같은 겁니다. 다음은 이런 재개발 정비 사업의 진행 절차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절차를 알고 있으면 뉴스라든지 또는 일반 주변의 낡은 지역을 지날 때 플랜카드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아, 이 플랜카드들을 볼 때마다 예전에 용산 이만수라는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했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이 정비 사업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하는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제가 절차를 쭉 나열해 놨습니다. 정비 기본 계획은 원래 관에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인 경우는 안전진단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재개발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정비 사업의 시작은 구역 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을 그어 놓는 것, 또 바운드리를 쳐 놓는 것,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정비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수천 명의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여기에 주체를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조합입니다. 이런 조합을 설립하는데도 75%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한 5명 정도, 추진위원회는 5명이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 5명이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의사일사하고 그래서 동의서를 받고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고 나면 결국은 자체적으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정비 사업에서는 이 조합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패가 판가름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단계인 사업 시행 단계라든지 관리 처분 인가 단계라든지, 이 관리 처분 인가 단계면 철거하고 이주하고 완공하고 이전 고시하고 이런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 처분하고 철거가 들어가면 재개발 사업은 거의 구분응선을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또 마지막 관문도 일부 남아 있어요. 자, 그것은 우리가 재개발해서 완공이 돼가지고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를 해요. 그러면 그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내가 또 등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우리 일반 집을 사는 것처럼. 그런데 완공이 돼도 등기를 가져오는 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잡한 일이 얽히면 최소한 5년이나 7년 정도 이상 걸리는 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비 사업의 진행 절차에서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정도는 정말 중요하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현장에서 보면 10억, 20억 투자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거의 이 절차를 제대로 알고 투자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 보면 이 구역 지정에서 조합 설립까지 1년이 걸린다. 또 조합에서 사업 시행까지 1년이 걸린다. 등등 이런 이 자기들 나름대로 기간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결코 믿을 수는 없어요. 서울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을 보통 보면 그 기간이 최소한 10년, 15년, 많게는 20년, 30년 이상 걸리는 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게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또 관리 처분인가 이 개념이 일반인들이 좀 어려우실 건데 오늘은 이 개념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업 시행인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건축 허가 받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추진 주체인 조합하고 또 위에서 인가를 해주는 시장, 구청장하고 그 관계 정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조합이 뭐 전문 용어로는 건폐율, 용적률, 청수, 높이, 기부 채납 비율 등등을 계획을 잡아서 인가를 받으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서 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런 조합과 관의 관계 이걸 사업 시행 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 계획도 우리 조합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 어느 누구는 그렇게 해버리면 모든 지역이 50층, 60층, 뭐 500세대, 1000세대 지어버리겠죠. 그래서 위에서 인가를 받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사업 시행 인가는 우리 조합하고 관하고 관계라고 했죠. 이런 관리처분 인가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정비 사업도 집을 지어서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잖아요. 어. 그런데 이런 관리, 관리처분 계획은 우리 조합원들끼리 이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가 어떻게 나눠 가지는지 그게 관리처분 계획인데 이 우리 조합원끼리 너희들 조합장이 마음대로 이걸 해라고 하면 이 조합장이라든지 또 그 조합의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좋은 거 가져가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런 조합의 비리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인가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조합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오면 위에서 인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가 조합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처분 인가를 형식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전문적으로는 사업시행 인가는 실질적인 거고 과일처분 계획 인가는 형식적인 거다 이런 내용들 나오는데 이런 전문적으로 갔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관리처분 계획은 조합원끼리 하는 건데 관에서 인가를 해준다 형식적으로 또 사업시행 인가는 우리 조합하고 관하고 관계 내가 청수를 어떻게 하고 높이를 어떻게 하고 또 용적률을 어떻게 하고 건폐율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체 단계에서 하나만 더 기억해야 될 부분은 하고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이 관리처분 계획이 이게 부동산 우리가 실제로 보이는 토지 건물 있는 부동산 건물 있는 부동산에서 권리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점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기준이에요. 즉 입주권이라는 것은 내가 나중에 새로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그 분양권도 있잖아요. 입주권 분양권. 이 분양권은 아파트 청약을 해서 받는 게 분양권이고, 요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받는 게 입주권. 이렇게 구분하시면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재개발이라는 것은 정말 오늘 제가 저하고 같이 보신 이 재개발 절차 정도를 정확하게 오늘 저하고 같이 한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정말 나중에 재개발 초보자 티는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뭐 이게 재개발 지역이 재개발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또 얼마나 또 투자 금액이 얼마가 들고 또 언제 들어가면 되는지 또 언제 또 팔고 나오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질문이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기간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10년, 20년, 30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정답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 해당 구역에 가셔가지고 임장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위기 또 비대위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거 좀 알아보시는 거고 그리고 언제 투자를 하면 좋은지 이거는 본인들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또 자금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기가 제일 돈이 많이 오르고 어느 시기 가면 뭐 돈이 그렇게 안 오르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재개발 전문가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조합 설립 단계 이후에 그리고 또 좀 더 보수적으로 보면 안전하게 가려고 그러면 사업생 인가나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 갔을 때 투자를 하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정비 사업이 뭔지, 또 정비 사업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런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기초적인 부분을 좀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정비 사업,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